무섭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직접 겪은 일이다. 그날 나는 역의 홈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홈에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내 옆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커플이 있었다. 그들 역시 나처럼 아슬아슬하게 홈의 노란색 선 안쪽에 서 있었다. 그 커플은 즐거운 듯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자애가 꽤 귀여운 인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부러운 기분으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 시선은 저절로 열차 쪽으로 향했다. 전철이 들어오는 쪽에 그 커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커플도 시선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전철이 커플 앞을 지나칠 무렵 여자애가 남자친구를 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은 채 전철로 뛰어들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딱딱한 물건에 무엇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뒤를 이어 전철이 엄청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멈췄다고는 해도 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려던 열차였다 보니 워낙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터라 역을 완전히 통과한 후였다. 선로에는 여자애의 잔해 같은 것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결코 바라보고 싶지는 않았다.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워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런 거지? 아까까지 분명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뛰어드는 순간마저도 즐거워 보였는데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저 멍하니 서 있는데 역무원 몇 명이 달려왔다.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사고를 목격하셨습니까? 나는 혼란스러웠던 탓에 말을 더듬으며 네네 라고 겨우 대답했다. 그러자 역무원은 저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경찰이 오면 사고 상황을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전철에서 인명사고가 날 경우 자살사고 외에도 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현장 검증과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한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친구에게도 역무원이 말을 걸고 있다. 남자친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완전히 혼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증언을 하기로 하고 역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역무원의 안내를 받아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곧 역무원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자친구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대로 사무실 안쪽으로 데려가줘서 나에게는 그가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정직하게 본 것을 그대로 말했다. 여자애는 자기가 열차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아니라 자살이다.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밀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도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전철로 뛰어들던 여자아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이었다.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여자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뛰어들었다고 경찰에게 설명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듯 예, 감사합니다. 라고 수긍할 뿐이었다. 방 안쪽에서 남자친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무나도 냉정한 경찰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질문을 해보기로 했다.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이런 상황입니까? 경찰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자살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갑작스레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모양이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밝은 얼굴로 마치 산책이라도 가듯 자살해버리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죽는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들뜨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엇에 홀려버린 것일까? 하지만 내가 보았던 전철에 뛰어드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 끌려 들어갔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